지금까지 우리는 도함수에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앞에 두 개의 단어는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평균값 롤의 정리 요거 두 개였어서 일종의 별책 부록 같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별책 부록. 그래서 뒷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니 이렇게 떼서 요것만 따로 공부를 한다, 따로 문제 유형을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이제 요 앞에서 배운 미분 계수와 도함수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가자. 승희야, 미분 계수란? 단어 하나. 미분 계수란 하면 사실 뒤에 말할 수 있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앞으로도 너희들한테 미분 계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는 이 대답을 하면 돼. 뭘까? 아이고야 큰일 날 소리야. 말은 맞게 해야지 막 순간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순간 변화율이야.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대답 아니고. 민혁아 뭘까? 접선의 기울기. 맞아요. 앞으로 내가 미분계수가 뭐야 라고 물으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정우야 도함수가 뭐야 라고 질문하면? 방금 전에 이게 맥락과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안 되냐? 접선의 기울기. 예. 인대식인 거. 거의 맞는 말이에요. 거의 맞는 말인데 그거를 함수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정확하게는 접선의 기울기를 내놓는 함수예요. 자, 앞서 우리가 미분 계수와 도함수의 정의를 봤는데 여기서 중간 뭐 과정 뭐 미분하는 법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은 미분 계수란 무엇인가? 접선의 기울기다. 그리고 도함수란 무엇인가? 미분 계수,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이다. 콜라, 자판기. 알겠어요? 콜라를 내놓는, 내가 입력값을 넣으면 콜라를 내어놓는 자판기. 딱 머릿속에 입력.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증가와 감소. 제목만 읽으면 좀 이상해요. 증가? 감소? 이거 고1 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예, 고1 때 함수 파트에서 고1 함수 파트에서 증가함수의 정의, 증가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다시 말해 모든 원소죠. 모든 원소 중 임의로 두 개를 꺼냈을 때 그 두 개가 이관계이면 이관계이다가 증가의 정의예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 감소가 있겠죠. 감소의 정의는 x1, x2이면 가정은 그대로 두고 결론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고1 때 함수편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말해주면 x1과 x2가 다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x1과 x2가 다를 때 fx1과 fx2가 서로 다르면 이거 아니면 이게 돼요. 부등호라는 건 같지 않다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녀석을 무엇의 정의로 보았냐면 1대1 함수 내지는 1대1 대응의 정의로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 연속함수의 그래프에서 불연속함수는 아니고요. 연속함수의 그래프에서 1대1 함수란 또는 1대1 대응이란 증가하기 시작한 애는 계속 증가만 해라. 감소하기 시작한 애는 계속 감소만 해라. 그래야 x 하나당 y 하나만 대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를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다 배웠다는 얘기야. 함수의 증가 감소는. 그러면 정의가 두 개 있을 리도 없고 웬 갑자기 미분하다 말고 증가 감소? 이런 거지. 근데요.
이 정의가 알고 보면 말 그대로 정의고 실제로 니네한테 그래프를 모르는 어떤 애를 내주고 그려져요? 머릿속에 딱 보자마자 오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함수를 못 그리겠는 거야. 지금 좌표 평면에 인마의 그림을 내가 모른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른다에서 출발했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해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치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해요? 라는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하등 쓸모없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두 수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여기다 넣어봐야 돼요. 넣어보고 작은 x를 넣었더니 작고 큰 x를 넣었더니 크다를 확인한 후 그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 다시 또 작은 x 넣고 큰 x 넣고 크다 작다 크다 작다 크다 작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를 다 넣어봐야 돼. 이게 증가냐 감소냐를 확인하려면 불가능. 예. 정의는 맞는데 쓰임새가 없다는 거죠. 이때 이제 어떤 실전 도구의 최고봉인 미분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미분이라는 아이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미분을 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 녀석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이건 분명히 나한테 주어진 어떤 2차 함수거든. 2차 함수인데 이 녀석이 의미를 갖는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래요. 접선의 기울기 함수.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함수고 현재는 아무 값도 아니지.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F'0을 딱 넣는 순간 12가 돼요. F'1을 넣는 순간 5가 돼요. 그죠? 그리고 F'2를 넣으니 4, 16, 4, 2, 16, 0. 0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튀어나오는, 내가 입력하면 튀어나오는 값들이 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12, 접선의 기울기 5, 접선의 기울기 0. 그런 말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X축은 그리지 말고. 이게 이제 Y축이라고 그러면 이 Y축이 X 이퀄 제로인 자리지. X 이퀄 제로인 자리에 인마가 어디를 통과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리를 살짝 옮겨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X 이퀄 1의 자리가 있는데 X 이퀄 1의 자리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그 기울기가 5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5짜리 기울기의 접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그리고 다시 옆으로 한 칸 옮겨서 x 이퀄 2 자리에 갔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 그럼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나는 값을 띄엄띄엄 넣었지만 0과 1 사이를 아주 빼곡하게 채울 수도 있겠죠. 빼곡하게 채우면 틀림없이 12에서 5로 줄어드는 어떤 양수값이 쪼로로로로니 나올 거예요. 이 사이도 마찬가지. F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3 넣었더니 아이씨 안 도와줘. 나쁜 새끼들. 얼마? 마이너스 3? 음수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로 이동을 했더니 접선의 기울기가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네.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럼 보세요. 이 사이를 빼곡하게 채웠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거 옆에 요거, 그거 옆에 요거, 그거 옆에 요거, 그거 옆에 요거, 그거 옆에 요거
요거, 그 다음,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것더니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이렇게. 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응? 내가 접선을 그린 대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요. 맞아요. 제가 제 개형이에요. 여기 x 이퀄 2에서 접선은 이렇게 그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특징적인 점들을 쫙 잡아보면 여기 0에서 12, 1에서 5 이렇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마치 뭐냐면 니네 그 영화에서 투명인간 영화 주제 많잖아. 투명인간 영화 많잖아. 안 보이지? 얘야. 투명인간. 근데 영화에서 보면 투명인간이 되게 나쁜 놈들이에요. 예, 뭐 지가 안 보이니까 나쁜 짓을 하잖아. 근데 영화 말미에 이놈들 잡아족칠 때 어떻게 해요? 각자 본 영화의 그 장면 뭐 없어? 난 투명인간 영화 되게 많이 봤거든. 그렇죠. 페인트 뿌려요. 어떤 영화에서는 페인트통 같은 걸 뿌려가지고 빡 퍼지면 거기 사람 형상이 쫙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예, 어떤 영화에서는 스프링쿨러를 터뜨려요. 스프링쿨러를 빵 터뜨리니까 물이 원래 도도도도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머리와 어깨에 떨어진 장면이 이렇게 윤곽으로 나오게 되지. 어떤 영화에서는 이렇게 김을 쏘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연기를 뿜기도 하고 그러죠. 뭐야? 어떤 단서로 윤곽을 잡는 거예요. 단서로 윤곽을. 이 접선이라는 놈이 그런 놈이에요.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촘촘하게 그으면 그 그래프의 외곽을 따라 접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그놈의 윤곽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에? 윤곽을. 게다가 아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다 넣어봐야 돼요? 다 숫자로 다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지.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 이쪽 라인,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에 있는 라인에 긋는 접선의 기울기에 공통점이 있어. 정호야 뭐야?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접선의 기울기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양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양수예요. 12도 양수고 5도 양수고 3도 양수고 1도 양수예요. 예. 그때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양수 방향으로 긋는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뜻이라고. 증가예요, 증가. 거기서 나오는 증가입니다. 이게 0을 딱 지나면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예. 하나같이 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접선의 기울기를 이 방향으로 긋는다는 얘기는 그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실전적인 이런 허무맹랑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정의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실전적인 팁은 뭐냐면 도함수의 그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이면 fx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시그널을 받는 거지, 시그널을. 얘로. 도함수, 즉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가 이게 이제 기울기 함수 들일 거네. x를 아직 결정을 안 했으니. 예?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의 함수 값들, 즉 접선의 기울기 이 음수이면 적어도 그게 음수가 되는 모든 구간에서 fx는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 시그널을 읽어내는 거예요.
시그널을 읽어서 아 어떻게 되는구나. 우리가 바람이라는 것의 실체를 못 보잖아. 바람이 어디 있어? 바람이 보여? 그건 아니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와 방향을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저 산에 보니까 어떨 때는 살랑살랑 흔들어. 아 그러면 약하게 오는구나.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나무들이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아 이 방향으로 엄청나게 센 강풍이 부는구나. 이게 신호를 받는 거잖아. 응? 그것처럼 fx의 개형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을 때 도함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로 신호를 받는 거예요. 부호로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읽어서 아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하는구나.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얘를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일이 다 값을 넣어본 거는 그냥 너희한테 이거의 원리가 그러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 자, 도함수를 그렸어요. 도함수는 3차의 미분이니까 잘 알다시피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예요. 그럼 얘 개형은 내가 알고 있으니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수분해가 되니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라는 사실도 알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내가 이렇게 한 라인을 그려서 그런데 얘들아 이게 선이 아니고 곡선이 아니고 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x에다 0을 딱 찍는 순간 그 0에서의 함수값이 12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인 12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란 뜻이라고. 그러면 내가 1을 딱 찍는 순간 여기에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5가 접선의 기울기예요. 다시 말해 12부터 0이 될 때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양수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 이후로 이만큼까지가 모두 양의 부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가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그래프를 생각하면 된다고. 증가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가파르다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궁극적으로 2가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이게? 0이라고요. 함수값이 0이니까. 줄어들다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렇게 구간을 잡으면 여기가 다 마이너스의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같이 다 음수란 얘기죠. 하나같이 다 음수란 얘기고, 예, 여기서부터 그 음수의 값이 커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수의 절대값이 말하자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게. 여기가 최고로 작아졌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음수야. 예, 요걸 자연스럽게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가 이렇게 되면 여기 요 순간에 아주 가파른 음수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이건 0에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다가 0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는 이걸 지나가면 다시 플러스인데 아주 작은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계속 더 커져가요. 그러니까 얘는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린 개형 그대로. x 이퀄 2에서 그리고 y축은 이거랑 같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x축은 원래 못 그려요. 도함수만 가지고는 x축을 그릴 수 없어요. 예, 다만 이렇게 함수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fx에 대한 정보가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0을 넣었을 때 얼마일까? 예, 이런 거 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란 소리예요.
마이너스 1이니까 뭐 x축은 그보다 위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알겠어요? x축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개형을 원하는 거니까 예, 다시 한번 도함수가 플러스 영역에서는 증가, 마이너스 영역에서는 감소, 플러스 영역에서는 증가. 그리고 거기다 디테일을 주자면 x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가가 그 기울기의 가파르기를 말하는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실전적이에요. 이걸 딱 보면 그리고 이 모습이 이제 어떤 3차 함수의 가장 어떤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시그니처 포즈.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질문?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란 걸 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질문은 의문, 질문은 그렇다면 3차 함수는 다 이렇게 생겼는가? 의 대답은 그렇다면 모든 2차 함수는 x축과 다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의 문제죠. 아니잖아. 우리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중근 가질 때도 있고 허근 가질 때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사례가 이러했으니 그랬군 이라고 하면서 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3차 함수 fx에 대하여 y는 f'x의 그림이 x축과 맺고 있는 관계는 가장 시그니처 포즈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우리 제일 좋아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쉽게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관계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라는 자리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의 영역을 모두 만들어내는 2차 함수, A 도함수, 2차 함수인 도함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증가해요. 증가한다니까. 증가하는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한순간, 잠시 잠깐 0이 되는데 그 이후에 플러스가 되는 거지. 다시 올라가요. 얘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A인 거죠. 거꾸로 최고차항 계속 음수일 때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그냥 뒤집으면 되는 행동이에요. 뒤집으면 되는. 일단 이걸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 를 기준을 삼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뒤집어서 그리면 돼요. 뒤집어서 그리면 뿔, 맞뿔 했던 게 맞뿔, 마로 바뀌면서 딱 뒤집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fx의 개형에 대해서 이런 식의 기준점을 삼아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됩니다. 3차 함수의 시그니처 모양이라고 그랬죠. 얘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 했지. 이 높이가 접선의 기울기의 사이즈라고 그랬으니까 접선의 기울기의 사이즈가 쭉 하고 줄어들어서 0을 향해 간단 말이야. 이 말은 얘가 요렇게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이 끝에 가면 접선의 기울기가 탁 하고 이렇게 0이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방향 전환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걸 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x 3승 그래프가 이 모양이에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얘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데요. 대충 그리면. 근데 이게 디테일을 살리면 어떤 거냐면 어찌됐건 간에 올라가지만
접선의 기울기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작은 값이 있거든. 가장 작은 값. 바로 요 높이가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어떤 기준선을 이렇게 하나 정한 다음에 요런 접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가는 녀석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용어가 있어요. 이 3차 함수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극대극소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요 점 있죠. 요 점, 요거에 해당하는 요 점. 여기도 이거 잘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는 요 점이 있어요. 얘 이름이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 이 세 점의 이름은 모두 변곡점입니다. 변한다는 거죠. 뭐가? 곡률이 변하는 점이라는 건데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다시 말하지만 이 하얀색 점의 위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를 말하는 거였고 하나같이 다 어디 생기냐면 요 꼭지점 자리, 요 꼭지점 자리, 요 꼭지점 자리에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자리에서 만들어져요.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 얘가 만들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 중에 가장 작은 애가 얘라는 거야. 이게 2면 얘의 기울기가 2라는 거죠. 이게 0이면 요 0이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 그래프 전체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 중에 가장 작은 애예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긋는 마이너스 음수의 접선이 이 그림 전체에 그을 수 있는 접선 기울기 중에 제일 작은 애예요. 변곡점. 원래 너희들은 몰라야 되는 단어다. 이건 미적분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3차 함수 관련한 문제 중에 변곡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안 배울 수가 없는 애입니다. 맨날 뭐 하면 니넨 안 배웠지라는 걸 전제로 다 수투에서 3차 함수 문학 난이도 높이려면 전부 다 변곡점과 연결시켜서 내요.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들은 그런 게 거침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 얘네들은 이거 배우면 안 되는데 그딴 게 어딨어. 문과도 그냥 변곡점 쓰는 거지. 요게 변곡점이에요. 이름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곳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뭐가 바뀐다라는 점이냐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바뀌는 점입니다.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그래프가 같이 올라가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증가율이 증가하게 올라가는 거고 이건 증가율이 감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증가함수인데 증가율이 증가율이 감소. 이거 경제 배운 애들은 알 거야. 한계요용 체감. 이렇게 증가율이 증가하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없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래로 볼록.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요렇게 생기네.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없어요. 요렇게 생긴 애를 아이고 이거 화면을 벗어났네. 미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걸 위로 볼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요.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곡선의 요 철이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자리,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자리, 그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어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러운 연결,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3차 함수는 반드시 변곡점 되지. 100%. 이게 3차 함수의 중심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걸로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점 대칭이에요. 점 대칭. 요만큼 철사를 딱 뜯어가지고 100그루로 돌리면 180도 돌리면 여기랑 겹쳐요.
어느 쪽도 마찬가지. 구하는 법. 변곡점 구하는 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무슨 함수야? 이미 한 번 미분한 도함수지. 이미 한 번 미분한 도함수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하여 0 되는 자리 찾으시면 됩니다.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하면 요마에다가 긋는 접선의 함수를 구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 그 자리를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 미분하여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리고 등장하는 애가 이제 이 아이죠. 이 아이. 정우가 졸립다. 또 질문해야지. 정우야. 얘가 네가 보기에 두드러지는 기하학적 특징은? 저 자리. 오, 그것도 괜찮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방향에서 음의 방향으로 바뀌는 점. 좋아요. 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자꾸 기울기 그러지 마. 접선을 그었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자리 뭐 그것도 좋고. 하여간 뭐 그래요. 올라가다 내려가. 이게 제일 간단하지 않아? 올라가다 내려가는 애. 내려가다 올라가는 애. 요거를 극점이라고 부릅니다. 극점. 근데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 한 7, 8년 전까지는 이렇게 수학의 용어가 획기적으로 바뀌던 시절이 있어. 그게 한 10년이 안 돼.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 절대값도 다 사이시홀이 없다가 붙게 됐고요. 없다가 붙게 됐고, 그래서 건쌤이 맨날 극대라고 쓰잖아. 이제 사이시홀을 넣어야 되고요. 또 바뀐 게 이제 바로 이거예요. 이건 제일 큰 변화인데, 극대, 극소의 정의가 바뀌어요. 정확하게는 잘못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교과서에서 연속함수에 한하여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을 극대점, 감소와 증가가 바뀌는 점을 극소점, 합쳐서 극점이라고 불러요. 극대점, 극소점 이렇게 불렀는데 그동안 정의가 이걸 수학학회에서 태클을 건 거야. 니네 왜 정의가 아닌 걸 사용하냐 라고. 맞습니다. 극대극소의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따로 알려줄 텐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제일 편안하게 극대극소를 말할 때 올라가다 내려가는 애예요. 그럼 극대점. 여기에 함수값을 극대값. 내려가다 올라가는 애 극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다만 정의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3차 함수는 극대극소를 2개까지 가질 수 있다. 그럼 이런 자리는 극대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증가하다 증가하는데 극대점이 어디 있어? 이것도 증가하는데 극대점이 어디 있어? 한마디로 도함수에서 뿔마가 바뀌는 자리를 극대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극대 극소 이 정의가 뭐가 다르다는 거냐? 어떤 식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냐? 극대의 진짜 정의는요. A를 포함하는 A의 근방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말이 좀 거창하죠? 여기서 근방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A 주변은 충분히 작은 수 이런 거예요. 충분히 작은 수. 근방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면
FA를 극대값이라 한다. 이렇게 돼요. FA가 fx 자신을 포함한 자신의 근방에서 그 근방의 모든 함수값보다 낮거나 같으면 FA를 극소값이라 해요. 이게 수학적 진짜 정의예요. 별 얘기 아니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얘를 포함한 이 주변의 근방에서 얘가 제일 높을 거 아닌가. 그죠? 그리고 얘는 미분 가능을 전제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첨점이 되어도 여기가 극대가 맞아요. 첨점이 돼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0되는 애 찾는다는 맞지 않는 거야. 이건 접선의 기울기 안 나오거든요. 주의. 그런데 문제는 연속 불연속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연속 불연속도 말한 적이 없어서 이런 아이도 극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로 가다가 갑자기 함수값이 텅 비더니 위에 가서 뻑 한번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게 아니죠. 그냥 A를 포함한 이 근방의 값 중에서 제일 높은 애가 얘인 거야, 그냥. 이게 극대 정의. 그러니까 이런 애나 이런 애 때문에 증가하다 감소한다든가 아니면 미분하여 미분계수의 부호가 미분하여 0되는 애를 찾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 현실에서 이걸 볼 일이 몇 번이나 있냐고. 이거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풀 때 이게 극대 다 된다라는 것만 알고 너희는 현실적으로 이걸 제일 많이 보게 된다. 따라서 미분계수 0되는 애 찾는 것도 맞고 올라가다 내려오는 애 찾는 것도 맞다고. 극대면. 다만 정의를 기억하고 싶으면 영어가 좀 더 잘 와닿아요, 이게. 극대의 영어 제목이 로컬 맥시멈입니다. 딱 오지 않아? 로컬, 국지적인, 좁은, 지역의 이런 뜻이잖아요, 로컬이. 로컬 맥시멈. 일정 부분 중에 제일 높은 애. 당연히 얘는 로컬 미니멈이겠죠. 이 정의, 이 단어 뜻으로 얘네를 읽으면 다 맞아. 알겠죠? 그럼 이게 최대 아니에요? 최소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리산에 가서 봉우리 찾기. 지리산 가서 봉우리 찾으면 대략 한 2,000개 정도의 봉우리가 있다고 해요. 걔네가 다 극대인 거예요. 계곡을 찾으면 그게 다 극소인 거예요. 그러나 봉우리를 찾았다고 해서 걔가 최대인 건 아닌 거지.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걔가 최대값이죠. 걔가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극대들은 국지적 봉우리들 다 극대라고 한다고. 이해되겠죠? 근데 최대 최소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가 될 후보군인이 되는 건 맞죠. 후보가 될 수는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3차 함수, 내가 못 그리겠는 3차 함수의 개형이 그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형태를 보면 이게 3차 함수가 이런 개형이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면 4차도? 왜 가능하죠? 4차도? 라는 생각의 확장이 가능해요. 다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나오는데 2차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모양이 바뀌진 않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3차 함수는 그 개형 자체가 3개 개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네가 x축과 만나는 장면을 따로 연출을 하면 줄잡아 10가지가 넘죠. 경우의 수가. 그러나 원리를 하나 이해하면
예, 그게 뭐 상태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얘기한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의 사이즈가 이러하다라는 원리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어떤 상태든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너희가요. 4차 함수 fx, 물론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 이다. 그러면 y는 f'x가 생기는데 그냥 시그니처 모양으로 요렇게 생긴 i라고 합시다. 요렇게 생긴 i라고. 그 더함수의 모양을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지는 모양으로 한번 설계를 해서 이렇게 가보자고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상태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아예 애를 밑으로 푹 내려가지고 저렇게 생긴 애부터 끌어올려 보자고요. 끌어올려 보면 얘랑 다른 모습이라면 이렇게 닿는 장면이겠죠. 이렇게 닿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끌어올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만나는 장면이 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3차 함수가 이제 x축과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끌어올려지면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갈 테고, 그러면 하여튼 얘랑은 대칭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로 아예 떠버리는 이런 상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연습장에다가 해봐요. 이걸 바탕으로 4차 함수를 한번 해보세요. 이미 한번 보여준 적 있지만 한번 더 보여줄게요. 보세요. 논리적으로 타당함을 말해봐라 라는 거야. 말해봐라. 이 그래프는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점들은 x축으로부터 떨어진 양만큼이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얘들아. 그냥 근본적으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같이 다 마이너스고 값이, 여기는 하나같이 다 플러스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즉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내려가다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다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가 점점 커지니까 가파르게 올라가겠지. 이 오른쪽 완성이 됐지. 그럼 왼쪽에 내려오는 부분의 문제인데, 이 내려오는 부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냥 막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쪽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게 내려와요.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그 가파름의 기울기가 점점 완화가 돼요. 요 사이즈가 음수인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기준을 하나 정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가파르게 내려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파르려면 이게 가파른 거지. 이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서 가장 완만해지고 요 자리에서 가장 완만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데 그러면 그럼 가파른 접선의 기울기는 뭐냐? 바로 여기지, 여기. 요 자리에서 가장 가파른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여기서부터는 다시 완만해지는 기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내가 지금 가파르고 완만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도함수라고 원래 도함수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서 0 되는 자리가 변곡점이라 했어요. 이 그래프는 변곡점이 2개인 겁니다. 변곡점이 2개인 거고 그 변곡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고요. 이해돼요? 자, 여기 시그니처 라인 요거 봅시다. 요거 할까요? 어때요? 뿔이라니까요. 이거부터 체크를 해요. 뿔. 내려오다 올라간다야.
근데 그 내려옴의 방향이, 내려옴의 양상이 가파르다 완만해지고 심지어는 접선의 기울기가 잠시간 0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더 내려간다면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자리가 생기는 거죠. 단언컨대 지금까지 출제된 3차 함수의 시험 문제 중에 제일 많은 그래프는 얘입니다. 얘예요, 얘. 가장 특이하고 특징적이고 뭐 찾을 것도 많고 하여튼 그래요, 이놈이. 예. 이거 정반대가 얘죠. 뿔인데 중간에 0 된다는 거야.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접선의 기울기 잠깐 0 됐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방금 전 것도 요 놈도 정반대. 뿔인데 내려오다가 올라가는데 어정뛰게 이렇게 변곡점 갖췄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라고요. 그러면 가운데 이 녀석 뿔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W 모양. W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 녀석이 이제 4차 함수를 대표하는 어떤 시그니처의 모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극소 두 개, 극대 하나인데요. 극소 두 개, 극대 하나인데, 이 짝꿍뱅이, 이게 왼쪽이 처진 경우도 있고, 오른쪽이 처진 경우도 있죠. 예, 그거는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면, 요 면적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적분할 때 배울 건데요. 이 면적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양이에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면적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죠, 지금. 플러스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적게 내려온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왼쪽이 처지게 되는 거죠. 반대가 되면 적게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오게 되니까 약간 올라갔다가 쭉 처져 내려오니까 오른쪽이 처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두 넓이가 똑같다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진짜 완벽한 W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말에서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하얀색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의 부호를 보면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되 접선의 기울기의 크기 양상을 잘 봐라. 크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응? 음수에서도 절대값이 커야지 더 가파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수에서도 x축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더 가파른 거지. 가파른 기울기가 되는 거지. 뭐 양수든 음수도 이게 가파른 거고, 이게 완만한 거니까. 절대값의 크기.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다항함수를 그리는 팁을 하나 더 줄게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항함수.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확립된 게 아니라 증명을 통해서 그러함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뭐냐? 단순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양의 개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인수를 하나 만들면, 인수를 x-1 이렇게 인수를 만들면 이 녀석은 x축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관통하게 됩니다. 이걸 0으로 만드는 자리에서 관통을 해요. 관통을. 그에 비해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하게 되면요. 제곱을 하게 되면 1의 자리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그 자리를 스치고 올라가죠. 다시. 스치고 올라가거나 저 개수가 음수가 되면 스치고 내려가게 되죠. 스친다가 핵심이에요. 스친다. 여기서 스친다는 건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2x-1의 세제곱, 이게 이제 홀수차 거듭제곱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 홀수차라는 것의 부호의 특징을 잘 보시면 1의 왼쪽에서는 어찌됐건 마이너스예요. 1의 오른쪽에서는 어찌됐건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3차는 부호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관통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관통을 하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0으로 만들면서 관통을 합니다. 이걸 스치며 관통한다라고 하죠. 스치며 관통한다. 여기 개수가 음수이면, 음수이면 이렇게 관통을 하겠죠. 얘도 음수이면 이렇게 스칠 것이고, 음수이면 이렇게 관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통을 하든 이렇게 관통을 하든, 그 X축에서 그 녀석을 0으로 만드는 자리에 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x-1의 4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2, 4, 6, 8이 똑같은 건데, 얘는 부호가 1의 왼쪽에서도 양이고 1의 오른쪽에서도 양이고, 뭐 이게 개수가 마이너스면 1의 왼쪽에서도 음이고 오른쪽에서도 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스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서 방향을 꺾어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걸 섞어도 똑같은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원칙 있지? 이 원칙을 섞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y는 이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로만 합시다. x-1, x-2 이렇게 이제 1차를 1차 이렇게 갖다 놨다 라고 하면 관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1에서 관통, 2에서 관통이 됩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는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시 양의 무한대로 올라간다를 잊지 마세요. 그 방향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y는 2배의 x-1의 제곱 x-2 이런 애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최종 차수는 3차예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지키는 한에 얘가 제곱이고 1에서 제곱이고 2에서 1차면 1에서는 스치고 2는 관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스치고 1차니까 관통. 알겠어요? 하나 더 늘려볼까요? 3차와 1차. 3차와 1차. 최종 차수는 몇 차죠? 아니다. 요거 하나 더 보여줄까? 그러면 큰 수와 작은 수의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3차인데 이번에는 작은 수가 1차, 큰 수가 2차. 이거를 너네가 구분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원칙만 적용하라는 거야. 1에선 관통, 2에서는 스치는 거예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올라가면서. 그럼 예상해봐요. 1을 어떻게 지날까? 자, 5초 줄게. 됐어요? 관통, 스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 더 늘려볼게요. x-1의 세제곱 x-2 또는 x-1, x-2의 세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최종 차수는 4차예요. 4차는 양의 무한대에서 내려와서 다시 양의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짝수차니까. 그리고 1을 스치며 관통, 2는 그냥 관통. 알겠어요?
그러면 1, 2 찍고 1은 스치며 관통, 2는 그냥 관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차함수. 아까 우리가 그린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거꾸로 해도 1은 그냥 관통, 2는 스치며 관통. 1 관통, 아이고 관통, 2는 멀다 씨. 스치며 관통. 아시겠어요? 짝수 2x-1의 제곱 x-2의 제곱, 최종 차수는 4차, 그리고 스치고 스친다예요. 스치고 스치면 1, 2, 스치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스치고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죠. W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돼요? 이게 다항함수 그리는 요령이에요. 예, 여기다가 또 기초원리, 근본적으로 지켜지는 수의 비율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까지 갖추게 되면 사실은 거의 미분 없이 그릴 수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미분 없이 그릴 수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미분을 안 하는 게 시간을 줄이는 거니까. 어쨌든 다항함수의 원리 원칙은 이러하다. 홀수차는 관통하고 짝수차는 스친다. 그리고 1차는 관통하고 3차 이상부터의 홀수는 스치며 관통한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차수에 어떤 녀석을 만들어도 사실은 그 장난에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애는 x, x-1의 제곱, x-2의 3승, x-3의 4승 해볼까요? 최종 차수 몇 차야? 최종 차수 몇 차야? 1차, 2차, 3차, 4차 더하면 10차 아니야? 10차 짝수차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애예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데 0, 1, 2, 3을 어떤 식으로 지나가느냐. 0, 1, 2, 3. 0은 그냥 관통, 1은 스쳐주시고요. 3은 스치며 관통을 해주시고요. 4는 스쳐주시고요. 됐잖아요. 알겠어요? 다항함수 그리는 원리가 이래요. 다항함수는 인수분해가 되면 최고야. 인수분해가 되면. 자, 사례 문항 보여줄게요. 들고 있는 게 바이블이라 바이블의 사례 문항을 보겠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다가 쓸 거니까. 이거 보세요. fx는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이걸 해볼게요. 일단 지금 너희들로는 안 그려진다 라고 전제를 한 후 도함수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겠네요. 미분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도함수를 그리기 위해 빠르게 인수분해 하시면 3 묶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인 관계로 3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연습한 대로, 근데 너희들 책에는 이거를 내가 한 대로 안 하고 이렇게 증감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증감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증감표, 이거 다항함수, 이거는 이과 애들이 미적분할 때 하는 게 증감표고요. 다항함수에 웬 증감표? 어쨌든 이제 보는 법은 알아야 되니까. 이게 x일 때 f'에 대하여 f가 어떻게 생겼나요? 뭐 이런 걸 이제 다 일일이 쓰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전 구간에 대하여 얘를 0 만드는 두 값을 먼저 쓰세요. 이렇게 1, 3. 그러면 얘와 얘를 이렇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1의 왼쪽 1과 3 사이 3의 오른쪽이라는 세 덩어리 구간이 나오죠.
그 덩어리 구간에 대해서 F'이 이거 두 값에서 0 되는 건 당연하고, 예, 여기서 뿔마 뿔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1의 왼쪽에서는 뿔, 1과 3 사이에선 마, 예, 그리고 3의 오른쪽에선 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도함수가 플러스니 나는 증가한다. 도함수가 마이너스니 나는 감소한다. 이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여기다가 이제 함수 값을 구하는 거예요. F에다가 1을 넣어. F에다 1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10 빼기 4, 이게 4가 됩니다. 4. 얘를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3을 또 넣어. 3을 27, 93, 27 합쳐서 54 마이너스 96에 54 0이네. 예, 0 이렇게. 이게 극소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옆에 그림의 축에다가 차근차근 그려주시면 돼요. Y축 있고 1의 위치에서 4까지 올라가는 어떤 아이. 근데 이런 건 이제 기본이죠. F0은 0이다. F0은 그냥 금방 0이니까 여기 0 자리를 원점을 관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애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3에서 극소를 갔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0이야. 높이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4 표시하면 이게 지금 저 그림의 개형을 그린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또 하나의 기술을 익힌다면 1, 6, 9의 개수를 보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개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6, 9 완전 제곱식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럼 이제 저한테 배운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0은 관통, 3은 스쳐. 0은 관통하고 3은 스치면 되죠.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런 식. 자, 이번엔 4차 함수의 사례를 하나 볼게요. 4차 함수 뭐 할까요? fx는 이건 너무 쉬운데. x 4승 마이너스. 어쨌든 그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려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못했다. 지금 난 미분 연습 중이다. 라고 하면 미분을 먼저 하세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4x 제곱으로 묶이면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예. 그럼 물론 이 3차 함수도 내가 그리는 원리를 모른다라고 하면 또 한번 미분해야죠. 또 한번 미분해서 3차 함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3차 함수를 바탕으로 4차 함수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이에요. 한 번 더 미분을 한다. 이렇게. 그럼 12x 제곱 마이너스 24x인데요. 얘는 내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0과 2에서 이렇게 근을 가지는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f 더블 프라임 x예요. 그러면 뿔, 마, 뿔이죠. 그러면 얘는 0과 2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냐? 될 거고 이제 이 f'x라는 3차 함수에 대하여 몇 가지 함수 정보,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그리기 위한 정보인데 얘가 0이니까 요 놈이 y축이 맞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x축은 어디다 긋냐면 f'0을 한번 넣어보세요. 0, 0, 0, 0,0을 지납니다. 0,0을 지나니까 여기 y축과 만나는 자리가 바로 x축이라는 소리예요. 이 자리가 0,0이거든요.
그러면 도함수인 3차 함수를 그리는데 성공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마뿔 아까 얘기한 그 그래프입니다. 예, 우리가 문제로서 제일 많이 보게 된다는 그 그래프요. 그래서 얘가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또 감소하다가 감소하다 또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뀐다. 이렇게. 그럼 이게 fx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보 하나. 여기다가 0 넣어보면 f0은 0. 이번에도 0,0이에요. 그러니까 x축을 어디다 그리냐면 여기다 그리면 되죠. 요렇게. 요렇게. 원점. 이렇게. 근데 만약 이제 도함수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됐고 내가 다항함수 그리는 법에 대해서 어지간히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바로 x 세제곱의 x-4를 만나셔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그려놓고 0과 4인데 0, 4에서 0은 스치며 지나가고 4는 관통하여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4는 관통하고 0은 스치며 관통하고. 덩달아 이게 4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4차 함수에서 이거 1대 2대 3대 4 이거 다 숫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로 내놓는 정석도 마찬가지인데 예시로 내놓는 그래프들은 원칙으로 한번 그리고 요령으로 한번 그리고 4차 함수의 특징으로 비율값으로 다 찾고 할 수 있는 한 3번에 걸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림들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단원으로 못 나가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한 거고 아주 디테일한 3차 함수와 4차 함수 얘기를 좀 해보죠. 마치겠습니다.